안녕하세요. 거리툰 봅니다. 2016년 3월 19일, 오늘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전 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현재 글로브 중시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고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은 글자 그대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건, 결국 터진 것을 넘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저차 중동 대전의 문턱까지 다가선 모습입니다. 오늘 거리툼에서는 주요 외신과 최신 글로벌, 우리 오신트 정보망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중동에서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 언론에서는 쉽게 다루지 못하는 이 사태의 심층적인 이면까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입니다. 오늘 새벽 이스라엘이 이란의 심정부이자 세계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러스 가스전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최근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충돌에 대한 분노의 보복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완전히 선을 넘은 도발이었습니다. 문제는 미국조차 이 공격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현재 백악관내 주인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은 이 공격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며 이스라엘의 독단적인 행동에 강한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미국의 무기 넘는 이스라엘의 폭주, 이것이 불러온 나비 효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에 격분하니라는 즉각 미치강의 작전으로 불만한 전면적인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란의 타겟은 이스라엘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최신 오신트 소식, 동인 마리오 나우팔의 보고에 따르면 이란은 하룻밤 사이에 무려 9개국을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에는 탄도미사회가 집속탄이 쏟아져 사상자가 속출했고 이라크와 유로단에 있는 미공기지 바레인에 미 제호함대 사령부까지 무지별적인 드론과 미사회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란의 진짜 목표는 바로 돈줄, 즉 걸포 지역에 부유한 아랍 국가들의 에너지 인프라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참혹한 영상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공단과 카타르의 산업단지에서 촬영된 현장 모습입니다. 글로벌 오신트 디편드에 따르면 세계 최대 에카 천연가스 수출 터미널인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도시가 이란에 탄 도미사일에 초토되었습니다. 여기 1인당지 DP 10만 달러간 넘는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심지어 중립국을 표방하던 오만까지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과 등 걸포 국가들의 1인당지 DP를 합치면 40만 달러가 훌쩍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의 경제 인프라가 하루 밤새 불타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언론에서는 단순히 이란이 폭주하고 있다고만 보도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치밀하고도 소름 돋는 이란의 지정학적 벼랑 끝 전술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와 전에 이란은 왜 억울한 카타르를 때렸을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성명에서 언급했듯 카타르는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타격받은 사우스파러스 가스전은 사실 페르시아만을 위치한 거대한 해저 가스전으로 북쪽은 이란이, 남쪽은 카타르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속념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우리의 가스전을 파기해 수출기를 막는다면 우리와 가스전을 공유하는 카타르의 LNG 시설도 날려버려 전 세계 가스 공급망을 마비시키겠다는 겁니다. 즉 자신들의 경제가 풍기한다면 전 세계를 상대로 에너지 인지극을 벌이겠다는 극단적인 물귀신 작전입니다. 둘째 미국의 딜레마와 분열된 동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경무용의 성명을 자세히 보면 매우 이례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의 선을 그으면서도 이란이 아무지 없는 카타르를 다시 공격한다면 이스라엘의 동해 여부와 상관없이 이란 사우스파러스 전체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경고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아메리카 퍼스트 반로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현명이지만 카타르에는 중동 최대 규모의 미군 공군 기지가 있고 글로벌 에너지 패권의 핵심 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통제불능한 군사행동이 미국의 고기기엔 에너지 안정과 중동료의 미군 자산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역대 최고조에 달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현재 이란은 경제제와 내부 불만으로 체제 붕괴 직전에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이란은 다 같이 죽자며 주변 부국들의 국부를 태워버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를 볼모로 잡아 미국과 국제사회가 억지로라도 이스라엘의 공격을 멈추게 만들려는 극단적인 도박입니다. 과연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대로 이란 가스전 전체에 대한 개멸적인 타격이 이어지며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까요? 거리토그가 현지 소식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은 이번 일 안에 동시다발적 타격과 미국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리토그였습니다. 다음은 25년 5월 15일 한국, 미국 엠마로서 본격 착수 영상입니다. 사실 엠마로 사업은 단순한 군함 수리를 넘어 국가 간방산 협력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분야입니다. 군함은 육상무기 체계보다 보안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즉, 미국이 함정 내부를 타국 조선사에 맡긴다는 것은 협력 관계가 경호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국내 조선사들은 미국의 우방국이나 동맹국들에게 이미 몇 차례 성공적인 실적을 쌓으면서 빠르고 정확한 작업 능력을 어필했고 이 덕분에 지속적인 물량 확보의 문이 넓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해군은 한국 조선소에 함정을 맡기기 시작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미 본토에서 군함을 정비하려면 도쿄와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높은 인건비 때문에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듭니다. 게다가 한 척당 수리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때도 흔합니다. 반면 한국 조선소들은 단기간에 수리를 끝내고 예상치 못한 문제점까지 추가로 발견해 개선해주는 적극성을 보여줬습니다. 이 차별화된 속도가 현실점에서 미국 해군이 요구하는 조건과 정확히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일본 요코스카도 과거에는 미 해군 함정을 일정 부분 수리했지만 최근 일본 측 인건비가 상승하고 자국 해자대 물량을 우선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부담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애초에 미군 함정을 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동남아 지역 조선소들은 대형 전투함을 다룰 만한 노하우가 부족합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최적의 선택지인 셈입니다. 이번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오션과 SK오션 플랜트가 원팀 체제를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하나오션은 이미 미 해군으로부터 성공적으로 MRO 물량을 받아 빠르게 처리한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들어올 물량을 혼자서 모두 소화하기에는 도쿄와 인력이 한정돼 있습니다. 대형 상선, LNG선, 컨테이너선 등을 건조해야 하는 일정도 bekbek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 도쿄와 인력을 갖춘 SK오션 플랜트와 손잡아 효율적인 분업 구조를 마련한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이처럼 연합체계를 갖춰나가는 것은 무척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해군 함정의 마로는 단순한 선체 보수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부나 무장 시스템 같은 핵심 장비까지 점검해야 하므로 수준 높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하나오션은 미 해군과의 협업 과정에서 그 조건들을 충족했고 이제는 SK오션, 플랜트까지 같은 기준을 맞추려 해야 합니다. 이로써 두 회사 모두 미국 해군이 요구하는 엄격한 보안 요건, 과학 기술 표준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 공동전선에는 국내 중소조선 업체들의 참여도 활발합니다. 하나오션이 사업을 수주하면 일정 공정은 협력 중소기업의 할당의 빠른 속도를 유지합니다. 국내 중소조선사 입장에서도 미 해군 함정 수리는 단가가 높고 결제도 확실함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이득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국내 조선업 전체가 첨단군 함수리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며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정비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사실 국내 조선사들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비공개 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오션 내부에는 특수 함정 구조를 쓰리 D스캐너로 즉각적으로 분석하고 손상 정도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전형 소프트웨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분함을 도크에 올려 놓은 뒤 건반홀은 일반 정비와 달리 내부 골조와 장비 배치를 하나의 디지털 지도처럼 보여줘서 문제점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극단적으로 단축해집니다. 분사보안 문제로 인해 외부에 적극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기술이 미 해군 수리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SK오션 플랜트가 보유한 플러팅 도크 건조 기수도 큰 자산입니다. 분함이나 상선을 육상에서 어느 정도 블록으로 조립한 뒤 별도의 도크 없이 해상에서 합체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대형 도크가 부족하더라도 건조 정비 공정을 빠르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동시에 여러 건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SK오션 플랜트가 플러팅 도크 시스템을 활용해 군함 유지 보수를 나눠 맡으면 도크 점유 문제가 해소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강점을 조합하면 동일한 기간 안에 더 많은 군함을 수리하고 건조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미 해군 태평양 함대가 가진 함정 수는 수백 척에 이르고 그중 상당수가 주기적인 창정비를 필요로 합니다. 전투함, 지원함, 경비함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되어 있으니 미군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수리를 완료해야 작전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쩔 수 없이 본토까지 이동해 수리해야 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전령두수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컸습니다. 게다가 본토 조선소들은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등 첨단 전력을 건조하느라 MRO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태평양 지역에서 수리가 가능한 항국이 부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특히 미 해군의 새 정책인 지역 유지보수 프레임워크가 큰 목숨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역에 있는 미군 함정들은 가급적 현지에서 MRO를 진행한다는 원칙인데 이때 한국은 지리적인 점과 기술적 강점을 동시에 갖췄습니다. 태평양 함대가 원거리 이동 없이 곧바로 한국에서 수리가 가능한 점을 장점으로 살리면 중국과의 대치 국면에서 더욱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 해군 입장에서는 정비를 위해 1년 가까이 미국 본토로 돌아갔다 오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물론 이런 대규모의 마로, 수주가 국내 조선세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미 해군도 급한 전력 공백을 막을 수 있고 미국 내부적으로는 비용과 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니 서로 윈윈 관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이 담당했던 두 척의 군함 수리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식이나 결함이 발견됐는데 한국이 이를 미리 지적하고 추가 수리까지 신속히 진행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전력 공백이 커졌겠지만 수개월 만에 모든 점검을 끝내면서 미군 측에서도 상당히 고무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양사의 협력은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진행됩니다. 당장 군함 수리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미 해군 신형 함정 건조 사업에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 범영상 외국 조선소가 미국 해군 함정을 새로 건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오션과 SK오션 플랜트가 MRO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누적하면 언젠가 미국이 범영을 완화해 해외 조선소에게 건조 일부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미 미국 내부에서도 초대형 항공모함이나 전략 원점 외의 함정에 대해서는 해외 협력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부족한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들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한국 조선 업계도 LNG선, 컨테이너선 등 상선 수주가 주력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충돌을 어떻게 조정하는
야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도크는 한정도 있고 분함 수리는 방산 보안 때문에 일반 상선보다 훨씬 더 세밀한 준비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오션과 SK오션 플랜트는 중소조선사와 더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업무를 분할하고 보안 수준에 따라 부역을 나누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국내 조선소들이 이러한 협업을 통해 자체 전투함 건조 능력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비를 해보면 해당 함정이 어떤 기술로 만들어졌는지, 내부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군사정보 보호 조항에 따라 모든 정보를 전부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구조나 장비 배치 노하우를 습득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향후 한국 해군의 신형 함정 건조 프로젝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해군력 급성장에 대응해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공격적인 군사 배치를 진행하는 현 상황에서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 함정 수리에 활발히 참여한다는 점은 한국의 안보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은 한국을 전략적 기술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고 필요시 협력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의심과 견제가 뒤따를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기에 이를 적절히 관리하며 기회를 살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번 하나오션과 SK오센플랜트의 협력은 한국 조선 산업이 선진 방산 분야로 폭넓게 확장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입니다. 중국이 세계 패권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는 이상 세계적으로도 분함 정비 시장은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 많은 나라가 해양 안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중이고 분함 숫자가 늘어난다는 건 정비 수요도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때 기술력과 설비, 빠른 건조 수리 능력을 모두 갖춘 국내 기업이 선점하면 방산 수출의 새로운 활로가 열릴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이번 엔마로 시장 확대는 단순히 미 해군으로부터 돈을 벌었다 수준을 넘어서는 전략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이미 실적을 쌓았고 SK오센플랜트도 해상 풍력 분야에서 쌓은 독특한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소조선사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전체 생태계가 레벨업되고 있습니다. 비용과 인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본토조선소들은 대규모 신규 함정 건조나 첨단 전략 자산에 집중하고 한국은 유지보수를 책임지는 형태가 고착된다면 한미 간 기술 교류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